오늘 어, 영 리더스에서 이제 리더스로 올라오신 젊은 사장님들이 여러분들께 또 비전을 드릴 것 같아요. 뒤에 안 들어오신 분들 계시면 연락하셔서 빨리 들어오시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네, 강사님 이건노 샤론로즈 마스터님, 네, 강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모두 반갑습니다. 네, 양정희 세일즈 마스터님 21살 같아요. 제가 해모임이라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노님도 계시네요. 저는 이건노인데, 저랑 같은 학년이신 것 같아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유, 제가 오늘 불러주셔가지고 처음에 1월 달에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 얘기 들었을 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000명이라 그러셔가지고 1000명이요? 하면서 나 떨려서 어떻게 하지? 라고 했는데 솔직히 오늘 지금 방금 전까지 미팅을 하고 지금 40분에 끝나가지고 부랴부랴 밟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떨릴 새 틈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또 여기서 보니까 또 이제 심장이 떨어질라 그러네요. 제가 지금 심장이 지금 콩닥콩닥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여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긴 너무 재밌네요. 이렇게 채팅방으로 이렇게 또 말씀을 잘 써주셔가지고 네, 1살 차이. 네, 인스타그램에서 봤는데 주미랑 얼굴이 똑같아서 놀랬어요. 누구십니까? 전혀 다를 텐데 그 사람은 네, 상상 속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제 이제 제가 무슨 말을 드려야 되나? 이거를 한번 쫙 적어 놨는데 너무 급하게 와가지고 그거를 지금 제 집에다가 놓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입이 바짝바짝 마르지만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무슨 얘기를 원하실까라고 했을 때 네, 말씀을 많이 해주셨던 게 이제 저는 이제 해외 사업을 주로 했기 때문에 해외 사업 위주 그리고 젊은 어떻게 사업자들 위주의 그런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저를 부르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 경험담 위주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시작을 하고 나서 시작을 하신 분들이 있죠. 애터미 사업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시스템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 아니면 해외 사업을 정말 큰 거는 알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아니면은 우리 손주, 아니면은 아들내미들 애터미 시키고 싶은데 얘네들이 애터미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궁금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담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전주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전주 분 계신가요? 네, 비빔밥의 도시, 네, 맛집의 도시입니다. 네, 제가 원래 이 맛집의 도시같이, 도시답게 저희 부모님께서는 전주에서 음식점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자영업을 진짜 끝내주게 잘하세요. 뭐든 하면 뿌리를 뽑으시는 성격이시거든요. 그래서 음식점을 열었을 때도 전주에서도 소문난 그런 맛집이 됐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는요, 저한테 맛집을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음식점을 물려받으라고. 저희가 잘 될 때는 이제 점심시간에 번호표 맨날 30번 넘게까지 나눠줄 정도로 손님이 끊이지를 않았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이 음식점을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 부모님께서 하시다 보니까 이 자영업이라는 게요. 돈을 많이 벌면은 회사원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잘 돼도 힘들고 안 돼도 힘들더라 하는 거예요. 네. 잘 되면요. 저기 밖에서 점심시간에 30명이 여기 저기 줄 서 있습니다. 근데 안에서는 사람 손이 모질라서 난리예요. 몸이 힘들어서 난립니다. 근데 또 반대로 저희 집이 이제 대구탕집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번 가게가 안 된 적이 있어요. 2011년 정도에 일본 대지진이 터지면서 사람들이 해물을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게 직원이 18명이 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몸은 편한데 미치는 거예요. 나갈 돈들 있지? 직원 돈 나가야지.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결론을 내신 것이 자영업은 답이 없다. 너는 그냥 편하게 그냥 선생님 하면서 살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갔던 전공이 특수교육입니다. 네, 특수교육 들어보셨나요?
네, 특수교육이 이제 많이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특수교육 하면은 이제 영재나 장애인 학교, 네, 그렇게 해서 많이 가는 그 교육 학교 선생님으로 가는 많이 그건데 요즘에는 법이 많이 좋아져서 일반 학교에도 장애인이 한 명만 있으면은 무조건 특수교사를 고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네, 졸업만 하면은 취직이 다 되겠죠.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래, 네가 그냥 공무원을 하면서 편하게 살아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특수교육을 갔는데 2학년 정도 될 때 보니까 저희 누님이 어머니 가게를 휴학을 하고 같이 도와주고 계셨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전주를 딱 내려갈 때마다 부모님이 자군 누나랑 같이 뭔가 화장품을 만지작 하고 있고 손님들한테 막 말을 걸어서 방으로 조용히 데리고 가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뭘까 했는데 바로 애텀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2학년 때쯤 되니까 너 학교 자퇴해라.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 학교 자퇴하고 엄마랑 같이 애터미 해야 돼. 너 누나랑 같이 애터미 해야 돼. 애터미가 답이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굉장히 솔직히 저희 부모님이 미쳤나? 저희 가족이 돌았나?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요즘에 선생님 되기가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래서 공무원 한다는 아들을 그거를 그만두고 학교를 자퇴를 하고 다단계를 같이 하자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은 정말 제정신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5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근데 너무 지금 생각하면 운이 좋았던 게 학교 다닐 때는 그걸 전혀 몰랐는데 교생 실습을 나가보니까 그 일 자체가 제 적성에 너무 안 맞는다는 거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막상 나가보니까 제가 이론으로 생각하고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좋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면서 너무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갔는데 막상 교실 환경에 들어가니까 같은 교실 안에서 60년간 있어야 된다는 60살까지 은퇴할 때까지 있어야 된다는 게 너무 저는 좀이 쑤시고 이게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자마자 바로 일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쯤 저희 누나가 통장을 이렇게 까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봐봐 나 애터미에서 돈이 점점 많이 나와 돈이 점점 많이 나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바로 애터미를 시작했던 거는 아니고 중간에 2년 동안 서울에 올라가면서 인턴을 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나는 죽어도 애터미는 안 해. 나는 화장품 못 팔아. 말은 절대 못 하니까 나는 이 다단계 사업은 절대 못 해.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서울에 올라가서 일을 정말 이것저것 많이 해봤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코이카라고 하는 이제 한국 그 외교부 산하에 있는 이제 해외 봉사를 보내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인턴을 1년 동안 했고요. 근데 가보니까 너무 심란한 거예요. 판교에 있는데 학위들이 전부 다 유학파고 전부 다 박사들입니다. 예. 그런데 월급은 200만 원이 안 돼요. 네. 거기에서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친구 소개로 잡지사로 들어갑니다. 남성 패션 잡지사인데 들어갔더니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열정 페이가 있었어요. 네, 한 달에 20만 원 받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받아보니까 서울에서 솔직히 차값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딴 직업을 또 찾아보다가 느낀 게, 저는 이거를 공무원만 생각을 했으니까 제가 사회 물정을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선생님이란 직업이 편해서 좋은 거지, 월급은 박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회사 들어가기만 하면은, 기본으로 다 300은 받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막상 가보니까 300을 주는 직장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200만 원 받는 직장도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것저것 2년 동안 서울에서 많이 어떻게 헤매다가 전주로 다시 반 포기를 한 마음으로 다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누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또 통장을 한번 이렇게 깠는데 돈이 더 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갈 길이 없는 상태로 어떻게 절벽에 다다른 그런 마음으로 애터미를 좀 시작했던 게 맞아요. 할 게 없어서. 네. 근데 이게 돈은 되고 저희가 처음부터 가족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분명 처음에 같이 시작하던 그 파트너분들이 꾀죄죄했는데 그분들이 4년, 5년이 지나가면서 다들 국장, 본부장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때깔이 점점 변해가는 걸 보니까 저분들도 이게 돈이 되기는 되나 보구나 이 생각은 있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나한테 그러면은 이제 설명을 해봐 라고 제가 5년 만에 얘기를 한 거예요. 5년 만에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얘기를 또 안 해주시더라고요. 5년 동안에는 그렇게 따라다니시다가 제가 먼저 애터미 한번 설명해봐라고 하니까 절대 안 해주시더라고요. 너 어차피 내 가족이니까 내 동생이니까 얘기 절대 안 듣잖아. 네가 직접 세미나 가서 알아봐. 라고 해서 제가 27살에 처음으로 세미나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갔는데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애터미를 안 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20대들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게 굉장히 커요. 그쵸?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애터미를 시작을 하면은 제 임용 보기 힘들어가지고 임용 보다가 힘들어가지고 결국에 다단계판까지 흘러갔다. 이런 소문 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막상 거기를 가보니까 뭐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그 다단계를 하는 사람들 하면은 아시죠? 이런 거 핑크색, 핫핑크색 자켓 입고 어깨 뽕 여기까지 올라간 옷 입고 아이라인 막 여기까지 칠하신 센 분들이 막 그런 기센 분들만 하는 거다. 나는 제가 되게 낯가림이 심하거든요. 예, 기도 약하고 그래가지고 나는 죽어도 못해 이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세미나를 나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막상 세미나를 나가보니까 이 세미나라고 하는 게 뭔가 그 세뇌장이 아니라 애터미 안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을 넘게 벌고 계신 분들이 무대 위에 올라와서 나는 이런 식으로 했더니 돈이 됐어요. 이렇게 평범한 나도 애터미를 했더니 돈을 벌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는 자리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처음 갔을 때도 제가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면 4년 전만 해도 지금이랑 애터미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애터미를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아주머니 세대 아니면은 할머니 세대들이 굉장히 많았죠. 제가 처음에 거기 변산 대명리주택에 가서 딱 앉으니까 그분들도 제가 놀란 거예요. 아니 왜 젊은 총각이 이런 데 왔어? 막 이러면서 그분들도 제가 신기한 거예요. 저도 잘못 왔나? 막 이 생각을 했는데 두 번째로 딱 나갔을 때 무대 위로 올라왔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랑 나이가 동갑이세요. 주선아 총장님이 그때 딱 올라왔는데 저 죄송합니다. 혹시 이거 어디 올리시나요? 네, 그때 죄송해요. 제가 그때 봤을 때는요. 도저히 2천만 원 넘게 버는 사람으로는 안 보였어요. 네, 제가 보기엔 너무 평범한 저랑 동갑의 그런 여자아이처럼 보였거든요. 그런 분을 보면서 제가 저 사람도 하면 나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들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 막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이게 다단계라는 인식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제 친구들도 지금 와서 물어보면 그래요. 야, 그거 다단계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단계가 뭔데? 물어보면은 대답하는 애 아무도 없어요. 피라미드 같은 거 아니야? 하면은 피라미드가 뭔데? 하면 대답하는 애들 아무도 없어요. 예. 저 역시도 다단계가 뭔지 제대로 모르는 상태로 그 소문으로만 다단계를 하면 3대가 망한다. 다단계 하는 집안 베란다에는 햇빛이 절대 안 든다. 이런 소문만 듣고 다단계는 해면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거를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게 온라인 쇼핑몰이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시대에 이제 쿠팡이라든지 마켓컬리 같은 쇼핑몰을 볼 때 계속 애터미 같은 추세로 바뀌어 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추천인을 받으면은 포인트를 넣어주거나 돈을 캐시백 해주는 형태로 많이 바뀌어가는 걸 보면서 애터미가 정말 앞서가 나갔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김고은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김고은 국장님이 부모님이 먼저 시작하신 분들은 복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똑똑해서 이걸 먼저 알아본 게 아니라 저희 주변에서 저한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는 사람 때문에 이거를 먼저 알았던 거예요. 시대는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결정을 하고 이제 주변을 돌았습니다. 제가 27살이었거든요. 친구들한테 먼저 물어봤겠죠. 야, 너 휴지 뭐 쓰냐? 화장품 뭐 쓰냐? 제 주변 친구들 다 남자입니다. 엄마가 사줘. 에 절대 안 사는 거예요. 엄마 소개시켜줘. 그러니까 죽어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 20대들은 처음에 시작을 하면은 생각나는 사람들이 보통 친척들이에요. 친척들 찾아갔더니 저희 누나가 5년 동안 했죠. 이미 싹 다 가입을 해놓은 거예요. 가입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카페들을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다 애터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다들 하시는 말씀이 나 친구한테 다 가입해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으로는 한국이란 시장이 나는 이미 늦었구나. 나는 그러면은 그때쯤이 딱 어떤 때였냐면요. 도깨비 아십니까? 드라마? 도깨비가 딱 끝나가지고 동남아가 이제 한류 열풍이 제대로 불던 때였어요. 근데 애터미에서 딱 그때 말레이시아 오픈이 했었을 때였거든요.
어차피 똑같이 모르는 사람 잡고 나갈 거면은, 모르는 사람 잡고 내가 사람을 찾아 나갈 거면은 한국 시장보다는 초기 시장을 잡는 게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마침 알던 목사님이 한 분을 소개시켜 준다, 얘가 관심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말레이시아로 떠났습니다. 네, 잘 풀렸을까요? 네, 뒤지게 고생을 했습니다. 네. 왜냐면은, 저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상태로 갔어요. 말레이시아 가면 젊은 사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대부분 영어를 잘하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호텔 체크인도 못할 정도로 말을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런데다가 그 유학생 한 분만 믿고 갔었는데, 그분이 정작 가니까 연락을 안 받아요. 예, 전화를 너무 안 받습니다. 제가 이분이 생멸줄이니까 말레이시아 가자마자 이분한테 죽기 살기로 전화만 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줘. 너, 나 그러면은 여기서 정착할 때까지만 나 좀 도와줘. 라고 하면서 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방을 구해줬는데, 그 방이 굉장히 무서운 동네였던 거예요. 저는 처음에 말레이시아 전체가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레이시아 사람들도 위험해서 안 가는 동네라 그러더라고요. 아랍 불법 체류자들이 사는 그 동네에다 저한테 원룸을 얻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을 가지고 애터미를 해야 되는데, 길만 나가면 사람들이 다 반절 옷을 벗고 있고, 예, 다 팬티만 입고 있고, 남자들은 사각 팬티만 입고 길거리에 앉아서 담배 피고 있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제 낯가림도 심한데, 그쵸? 얼굴 하얀 애 혼자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그래가지고 초반에 한 3개월 동안 제가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이제 저희 가족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제 욕이란 욕은 다 했겠죠. 이제 괜히 학교 잘 다니던 사람이 이거 해가지고 아들을 이 고생을 시키고 동생을 이 고생을 시키고 라고 하니까 저희 부모님이랑 가족들도 긴가민가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애한테 잘못 시켰나? 막 이런 생각이 드시니까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투닥투닥하고 제 집 밖을 거의 안 나갔어요. 무서워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랑 이제 결국에 합의를 한 게, 네가 벌어놓은 것도 있고 네가 그냥 어디 해외 나간 것도 경험이니까 그냥 어학연수 왔다고 생각을 해. 어학연수 왔다고 생각을 해서 애터미 사업이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은 영어라도 공부한다고 생각을 해. 라고 해서 제가 이사를 가서 학원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헬스장을 등록을 했어요. 헬스장을 등록을 해서 헬스장을 계속 나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이제 또 애터미를 포기는 안 했기 때문에 요가반을 등록을 했습니다. 왜냐? 아주머니들이 많기 때문에. 유연성이 전교에서 꼴찌였는데 요가반을 꾸준히 나갔어요. 그랬더니 그걸 계속 꾸준히 나가니까 제가 영어는 못하는데 일본어는 조금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맨날 애가 유연성이 안 좋아서 이것도 안 돼요. 근데 거기서 계속 꾸준히 나오니까 아주머니들이 웃기잖아요. 어느 날 먼저 말을 거시더라고요. 너 피부가 너무 반짝반짝하다. 삐까삐까하다. 뭐 쓰냐? 라고 해가지고, 나 한국 정부에서 만든 거 쓴다. 그걸 어디서 사면 되냐? 나한테 사면 돼. 그때 제가 4개월 만에 물건을 처음으로 팔았습니다, 여러분. 네, 저 같은 분 안 계시죠? 이해하시는데 5년 걸리고 파는데 4개월 걸리시는 분 안 계신 거예요. 지금 같으면은 세트로 팔아 제꼈죠.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처음 파는 거기 때문에 심장이 너무 벌렁벌렁해서 18,000원짜리 더 페임 에센스 하나 팔았습니다. 이거 하나 얹어 써봐. 근데 그분이 이게 효과가 굉장히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소개를 시켜주더라는 거죠. 헬스장을 나갈 때마다 저는 이제 쑥맥이라 가지고 다른 아주머니들한테 말도 못 거는데, 그 아주머니가, 일본 아주머니가 동네 아주머니들을 다 잡고 쟤 파는 거 한국 화장품 좋다, 쟤한테 샀어라, 싸고 좋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부터 말레이시아 라인들이 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한 6개월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이 안 통하고 세미나는 데리고 나가는데, 세미나만 가면은 사람들이 점심만 먹고 다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저녁만 먹고. 근데 제가 이 사람들을 후속 케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태국이 오픈을 했습니다. 태국이 오픈을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보석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오랜 지인분이 나 이거 한번 알아볼래 라고 연락이 오신 거예요. 태국에서 말레이시아에서 태국까지는 비행기 값이 5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태국으로 날아갔죠. 태국으로 날아갔더니 그분이 태국에서 사업을 굉장히 크게 하시던 분인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 게 나 애터미 해볼래.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네가 사업에 대해서 뭘 알겠니? 27살짜리 애가. 그러니까 여기 센터만 크게 하나 차려줘. 크게 하나 차려주면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하면서 같이 시작할 사람들을 줄줄이 데려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그분은 어떤 사업자의 마인드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를 확인해 봐야겠다 하고 자기 그 가족들을 싹 다 데리고 한국에 가셔가지고 콜마 공장을 혼자 돌고 오신 거예요. 대단하시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사람 들어오면 끝났다. 나는 이제 끝났다. 저 그때 마음은 그거였습니다. 나 애텀이 이제 끝났네. 이제 대박 났네. 이 생각을 하고 제가 간이 크게 그때 버는 돈이 120만 원 정도 벌었거든요. 120만 원 정도의 월급이 되던 생활이었는데 제가 사무실을 300만 원짜리를 계약을 했습니다. 300만 원짜리를 32층에 있는 거를 계약을 해놓고 거기다가 인테리어까지. 근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부모님한테 돈을 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렸는데요. 이분이 하기만 하면 너무 대박이었죠. 근데 센터가 오픈을 딱 하는 순간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게 나 못해 라고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거를 제가 인테리어를 막 저 혼자 또 돈 아낀다고 제가 막 뚝딱뚝딱 혼자 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그분들은 친구분들한테 화장품을 한번 싹 다 뿌려봤던 거예요. 근데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야, 화장품 정말 싸고 좋다. 이게 아니라 야, 너 어쩌다가 거기까지 갔냐? 너 사업 망하더니 갈 때까지 갔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나 때는 이랬는데 이걸 하시면서 나 애터미 못하겠다고 고꾸라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여기가 보면 제가 휑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은 그때 제가 탈모가 정말 심하게 한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달이 나가는 돈은 300만 원씩 1년 계약을 해놨는데 버는 돈은 120만 원인데 소비자들이라서 갈수록 줄기 시작해요. 말레이시아 소비자들이라 제가 갈 수가 없으니까 줄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월세를 안 내고 가면은 그 집주인이 신고를 해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태국에 다시 입국이 금지가 됩니다. 그 뭔가 좀 그때 생각할 때 뭔가 국제 범죄자가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런데 태국 사람들은 영어도 안 돼. 그러니까 말도 한마디도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센터가 32층에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연히 보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절대 아니에요. 아는 사람들만 들어오지. 맨날 사무실 안에서 저 혼자 유튜브만 보면서 불쌍하게 쪼그리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그 그만두신 분한테 물건을 받아서 쓰시던 분이 다시 그 화장품을 직원한테 주셨던 거예요. 직원한테 줬는데 직원이 써보고 야 이거 좋다. 나 다시 하나 사줘 라고 해가지고 그 친구분이 그만두신 분한테 찾아갔던 거죠. 나 이거 다시 줘라 라고 했더니 그분은 관심도 없어. 나는 그만둔 지 오래니까 저기 젊은 애가 사무실 하는 거 하나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네가 한번 직접 써봐. 직접 사서 써 라고 해가지고 그분이 직접 제 사무실로 찾아오신 거예요. 예, 찾아가니까 심란하죠. 사무실은 요따만씩 거의 한 100평짜리 사무실을 해놨는데 거기서 젊은 애가 핸드폰 보고 유튜브 막 그 동영상 회장님 강의 보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혼자 막 처량하게 막 그렇게 있고 있으니까 제품을 사가시는데 제가 그때가 거의 한국말을 2달 만에 처음 했을 때였습니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쵸? 맥도날드에서 한두 명씩 이렇게 달던데 아줌마들 영어 할 줄 아는 아줌마들 한두 명씩 달다가 한국어가 통하시는 분을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제가 그분을 딱 잡았습니다. 초면인데 지금은 그럴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낯이 안 있는데 잡았어요. 그래갖고 커피 좀 드시고 가세요 라고 해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처음 본 사람한테 3시간 설명을 했습니다. 마침 그분도 좀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이 이런데 혼자 왔냐? 이게 돈이 되긴 되냐? 해갖고 제가 막 말을 막 두서없이 막 했죠. 지금은 막 설명을 잘하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사업 설명을 한 적이 거의 처음이어가지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3시간 동안 조용히 들어주시더니 잘 알았다 라고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뭔가 한풀이한 느낌이었어요. 한국어 2달 만에 이렇게 쏙사포 같이 했으니까 개운하다. 그리고 오늘은 뭔가 일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잘 잤습니다. 근데 이분이 집에 가가지고 인터넷으로 다 찾아본 거예요. 애터미 피해 사례 막 하고 찾아보시고 친구들한테 전화를 다 해보시고 한국에 너 애터미라는 회사에 대해서 아니 하니까 너무 운이 좋은 게 그분들 친구분들께서 전부 다 거기 거 우리 집도 칫솔 써 우리도 또 치약 써 이 얘기를 다 하더래요. 거기 거 괜찮아 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회장님 강의를 혼자 찾아보기 시작을 하고 혼자 사업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분이 태국에서 보석 세공 공장을 하시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저한테는 상담도 안 하고 보석 공장을 닫아버린 거예요. 닫아버리고 직원들이랑 단체로 10명이서 찾아와가지고 우리 이거 한번 시작해봐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그 2달 동안에 단 사람은 10명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시작을 해보니까 태국에서 사신 세월이 15년이시니까 아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주일 만에 100명을 넘게 가입을 시켜버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주 박수를 치면서 그 옆에서 껌딱지부터 딱 달라붙어 갖고 저희 아버지 또래시거든요. 화장품 설명 못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화장품 설명해주고 뻥도 많이 쳤어요. 저 한국에서 온 메이크업 아티스트거든요. 한국에서 온 마사지사거든요. 하면서 얼굴에 마사지해서 해주고 막 이걸 막 눌러주고 하니까 시원하대요. 태국과는 다른 맛이 있다고. 막 그러면서 제가 태국에서 2년 동안 살면서 다이아몬드 마스터까지 갔습니다.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찾을 수 있었어요. 제품 때문에. 근데 사업자가 딱 들어오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시킬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전혀 모르겠어서 사실은 그때 많이 방황을 또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생겨서 저만 이렇게 이거를 쪽쪽 빨면서 저를 보고 있는데 저는 뭘 설명해 줘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애터미를 시작을 하시고 나는 파트너 나오면은 진짜 열심히 할 거야. 파트너 나올 때까지 나는 파트너 나오면 그때부터 달릴 거야 라고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먼저 선배의 입장이 됐다면은 한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파트너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 절호의 기회이신 거를 아셔야 돼요.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말하는 거 설명하고 시스템을 내가 제대로 익혀가지고 파트너가 생겼을 때 확 몰아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파트너분들이 딱 생겼을 때 제가 사실 순탄히만 갔던 건 아니거든요. 이분들을 안내를 제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안내를 했기 때문에 중간에 나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돈 낭비, 시간 낭비, 노력 낭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도 어찌됐든 제품이 좋으니까 사람들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인도네시아까지 간 사연이 또 있습니다. 재밌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만 재밌나?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 한번 쉬러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 한번 쉬러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변산 대명 리조트에서 또 세미나가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예, 다이한데 가야죠. 당연히 가야 되는데 제가 다이한데 혼자 가기는 좀 그런 거예요. 그쵸? 명색이 해외에서 사업하고 있던 다이아몬드 마스터인데 세미나장에 혼자 가서 혼자 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래가지고 누구라도 데리고 가야지 하고 보니까 저희 가게 음식점 아르바이트생 중에 인도네시아애가 있었어요. 제가 이과를 나와서 무식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인도네시아가 오픈을 한다고 할 때 제가 이과거든요. 인도랑 저는 인도네시아가 같은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뉴스만 보면은 인도는 맨날 뭔 놈의 여학생들이 놀러 갔다가 성폭행 당한 얘기밖에 안 나오고 가서 막 뭔 살인 사건이 났대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고 어학원 갔더니 우리 반에서 제일 성격 이상한 애가 인도애였어요. 예, 그리고 인도 제 태국 친구가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속담을 막 한번 하는데 인도의 사기꾼들이 너무 많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한번 듣게 되어서 나는 인도는 죽어도 안 가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찌됐든 대명 리조트는 가야 되니까 제 알바생을 꼬셨습니다. 너 형이 호텔에서 5성급 호텔에서 재워줄게. 공짜로 재워줄 테니까 한번 놀러 가자라고 했더니 애가 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날 수업을 째고 금요일 날 대명 리조트 세미나를 찾아가게 됐었는데요. 얘가 20살이었습니다. 뭐 들을까요? 안 듣죠. 예, 공부 관심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뭐 돈 버는 거 관심 하나도 없으니까 세미나장에 가서도 핸드폰만 이러고 보고 있더라고요. 기대 없었습니다. 기대 없었는데 얘가 집에 오고 나서 자기네 아빠한테 전화를 해본 거예요. 아빠, 이런 한국 회사가 있는데 이제 인도네시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한국 아줌마들이 3, 4천 명이 모여서 이거 하려고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라고 전화를 해봤는데 아버지가 신학기가 됐을 때 한국에 들어오셨고 저한테 들으러 와보신 거예요. 저는 기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근데 아버지가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이제 어머니가 인도네시아 사람. 그렇게 해서 딱 들어오셨는데 저는 기대 없이 그냥 설명을 드린 거였는데 이분이 듣자마자 이해를 바로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애터미를 이해하는데 5년 걸렸습니다. 근데 그분은 한 번 듣자마자 이거 대박이다 한 거예요. 왜 그랬냐? 그분의 배경에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라띵을 아십니까? 의료기기 업체인데 요즘에 이정재와 신민아가 많이 광고를 하죠. 세라 막 해가지고 광고 많이 하죠. 네, 그 브랜드입니다. 아이고, 네, 화면 공유가. 네네네. 네,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기가 네, 백화점에서도 파는데 사실 방문 판매 업체입니다. 네, 네, 인도네시아가 전 세계에서 인구가 4위거든요. 네, 4위인데 그분이 거기 안에서 판매왕을 계속 하셨대요. 판매왕을 계속 하셨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애터미를 듣고 바로 그거를 이해했던 이유는 이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가격이 300만 원, 400만 원 굉장히 비싸고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사람이 나는 사. 근데 내 친구는 죽어도 소개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부담되니까. 거기다가 기계죠. 한 번 사면은 부서지면은 고쳐 쓰지 다시 사는 건 절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애터미 얘기를 딱 듣다 보니까 이해가 바로 된 거예요. 애터미 가격 한국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원자력 연구원 기술로 만들었는데 이게 가격이 18,000원밖에 안 해? 이거 대박이네. 거기다가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다 쓸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브랜드 중에 하나 제주도의 그 영혼 이니스프리 있죠. 그 브랜드가 굉장히 학생 브랜드 이미지 아닙니까? 10,000원, 20,000원? 심지어 이니스프리 데이가 되면은 50% 세일 때리죠. 네. 그런데 그게 말레이시아 백화점에 가면은 4만 원, 5만 원 돈까지 뜁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백화점 가보면요. 줄 서 있어요. 네, 굉장히 인기가 많거든요. 근데 애토미 제품은 한국 원자력 연구원의 기술로 만들어져서 콜마가 만들었는데 예, 거기서 가격이 뛰어봤자 22,000원, 3,000원. 인도네시아 사람들 다 쓸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통 다단계가 안 좋다고 하는 제일 큰 이유는 저는 그런 뭔가 강제로 돈을 걷는 의무 비용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물건이 굉장히 럭셔리해. 대신에 너 이거 쓰려면은 연회비 얼마 내? 라든지 아니면 너 우리한테 사업하고 싶어? 그럼 얼마씩 긁고 들어와. 라든지 아니면 너 우리 회사에서 돈 벌고 있잖아. 그러니까 다달이 30만 원, 50만 원은 팔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면서 카드를 긁게 하는 그런 의무 조항들이 굉장히 많은데 애터미는 그런 게 하나도 없죠. 그냥 내가 애터미라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서 쓰면은 나는 그냥 쇼핑몰 회원. 그리고 내가 쓰다 보니까 좋아가지고 친구들한테 소개를 시켜주다 보면은 그걸 사업으로 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네,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모두 시작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라젬 하시던 분이 네, 손님들한테 막 이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자마자 예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세라젬 같이 하셨던 분들한테 소문을 쫙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 고향 사람들한테 소문을 쫙 냅니다. 네, 이런 한국 회사 들어오는데 물건 정말 싸고 좋고 그리고 이걸로 돈도 된다고 들더라. 근데 투자금 하나도 없다더라 라고 하니까 소문이 소문을 물고 사람이 정말 꼬리를 물고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본사에서도 한번 깜짝 놀라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인도네시아 오픈 한 달 전부터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오픈하고 한 달, 그러니까 총 2달이죠. 2달 동안에 제 밑에 달린 회원 수는 몇 명 정도 됐을까요? 네. 네, 아무도 말씀을 안 해주시니 제가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사에서 한번 놀라서 전화가 왔어요. 왜냐면은 제가 제 산하 회원들의 센터 변경을 하고 요청을 했는데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일 처리가 늦냐라고 본사에서 전화를 했더니 본사 직원이 나중에 전화를 했어요. 제가 한번 세봤더니 산하에 인도네시아 회원이 12,000명이 달렸네요. 라고 하면서 저희가 너무 가지가 많이 찢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수작업으로 해야 돼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라고 해서 깜짝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도 이게 100명이 넘어가면 1000명이 넘어가면 한 번에 표기치가 안 되니까 저도 그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이아몬드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계획을 짜고 갔어요. 우리 이번에 나 다이아몬드 도전 한번 해볼 테니까 우리 한번 열심히 죽기 살기로 한번 달려보자라고 했는데 그 샤론 로즈 마스터 국장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오픈을 하니까 밑에서 포인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딸려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은 그분이 그 인도네시아 리더분께서 샤론을 저를 따라 버리셨어요. 그래서 같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같이 지금은 직급이 똑같은 양손에 손잡고 샤론 로즈 마스터, 태국의 샤론 로즈 마스터, 네, 인도네시아의 샤론 로즈 마스터 이렇게 되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아, 하늘도 무슨 맛인지. 왜 저기는 저렇게 행운도 넘쳐나는데 나한테는 왜 그런 파트너가 도대체 안 나타나는 것이야 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애텀 일을 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그쵸? 거기에 굉장한 대바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사람 하기만 하면 정말 대박일 거야 라고 하고, 실제로 제 밑에서 못 견디겠다고 나가가지고 다른 팀에 가서 대박이 난, 네, 혼자서 국장을 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는, 제가 한때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왜냐면 말레이시아 세미나장을 저는 한 번도 빠지진 않았어요. 지금까지 세미나를 한 번도 빠진 적은 없는데 혼자 가더라도 세미나는 계속해서 나갔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를 갈 때마다 다른 분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냐면 저는 맨날 혼자 가는데 그분들은 10명, 11명, 젊은 분들이, 저보다 어린 분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밥 먹고 있는 걸 보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밥을 밖에 나가서 따로 먹었습니다. 쪽팔려서. 네, 슈퍼에 가서 혼자 먹고 오고, 밖에 음식점 나가서 혼자 먹고 오고, 아니면은 혼자 온 사장님 있으면은 저랑 좀 같이 먹을래요? 라고 해가지고 따로 그렇게 먹고 오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맨날 집에 가면서 굉장히 제 눈물이 없는 성격인데도 굉장히 많이 울었던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는 그걸 굉장히 많이 바랬던 것 같아요. 저런 사람들 나오면 나는 진짜 잘해줄 수 있는데, 저런 파트너 생기면 나는 정말 잘해줄 수 있는 거인데,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요. 막상 그런 파트너들이 사실 들어와 보니까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릴 수 있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제가 정말의 운이 좋다, 아니면 제가 정말 부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지금은 그 소양을 닦아 두셔야 되는 때입니다. 애터미는 저는 가위바위보, 그런 확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을 만나서 애터미 얘기를 했을 때 가위바위보 안 들을 수 있어요. 안 들을 확률이 훨씬 크죠. 근데 저희가 가위바위보를 해보면 어떻죠? 네, 한 번 하면은 질 수 있어요. 2번 했는데 또 질 수 있어요. 3번 했는데 또 질 수 있어요. 근데 100번 했는데 100번 다 질 수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네, 애터미도요, 사람 제가 계속해서 만나다 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데서 대바리들이 가끔씩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런 대바리들이 나왔는데 만약에 본인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대로 떠나갑니다. 딴 데로 흘러가고 딴 사람들 찾아서 흘러가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보니까 애텀이라는 회사가 최근에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스스로 라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 최근에 들어온 파트너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경우가 있으시냐면은, 지금 2달 만에 지금 세일즈 마스터 도전을 하고 계시거든요. 판매 매출로. 어마어마하시죠? 네, 저는 세일즈 마스터 가는데 1년 8개월 걸렸습니다. 네, 근데 2달 만에 판매사를 가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은 공무원으로 일을 하시던 거예요. 공무원으로, 이제 7급 공무원으로 들어가셔서 은퇴 직전에 서울에 있던 친구분이 계속해서 애터미 영상을 보내주셨대요. 이분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공부를 혼자 해보고 비전을 먼저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해야겠네. 근데 이분이 공부를 워낙에 많이 하셔가지고 스스로 그걸 깨치기 시작한 겁니다. 저 사람은 서울에 있으니까 나를 후원을 제대로 못 해주겠네? 그럼 내가 새로 찾아야겠네? 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가입을 안 해줬대요. 무섭죠. 그래가지고 전주에 있는 사업자들을 10명을 찾았답니다. 10명을 가서 나 오늘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관심 있는데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 팀에 가서 들어보고, 이 팀에 가서 들어보고, 이 팀에 가서 들어보고 했다가 저한테 어쩌다가 우연히 얘기를 하게 돼가지고, 아, 나 너랑 같이 한번 해야겠다. 젊은 사람이니까 너랑 같이 한번 해야겠다 하고 제 밑에 들어오셨습니다. 요즘에는 저는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라인을 찾아가서 사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잘 준비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이 애톰이라는 게임은 저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다 보니까 점점 재밌어져요. 근데 내가 레벨이 안 되어 있으면은 나보다 레벨 높은 사람들은 절대 내 밑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로또예요. 네, 번개 맞는 거와 비슷합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대박 낸 분들도 물론 계시죠. 근데 제가 그럴 거란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깨쳐 가셔야, 준비를 하시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어쩌다가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한국 들어온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한국을 들어왔는데 제가 마지막에서는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서 살고 있습니다. 와, 멋있겠죠? 네, 발리에서 반년 정도 살았는데요. 네, 일을 빡세게 하느라고 바닷가는 한 번밖에 못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노는 거는 은퇴해서 놀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저는 이제 은퇴해서 놀면 되지 지금 뭐하러 놀아 이 생각을 해갖고 그렇게 열심히 했었는데 제가 한국을 한번 일주일 쉬러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작년 2월이었습니다. 열심히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한 바퀴씩 돌고 인도네시아로 돌아와서 짐 싸고 2주일, 일주일 정도. 네, 그달 1월 달에 작년 1월 달에 제가 비행기를 12번을 탔어요. 예, 거진 아이돌 스케줄이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나 좀 쉬어야지라고 하면서 2월 달에 일주일 정도 쉴 계획을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작년 2월에 인도네시아는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발리 안에서도요, 외국인들이 돌아다니는 동네가 아니라 완전 로컬들만 사는 동네. 네, 밥값이 1,500원입니다. 굉장히 좋겠죠? 네, 어마어마하죠. 밥값 1,500원입니다. 배달료 100원이에요. 너무 좋죠?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을 때는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쓰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비행기를 딱 타러 갔는데, 공항에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심장이 딱 떨어지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이러면서 비행기를 탔거든요. 제 옆자리에 중국인이 앉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겨울이 굉장히 따뜻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반팔에다가 청바지를 입고 한국을 들어왔었거든요. 어차피 한국 들어오자마자 리무진 타고 전주 와가지고 바로 집 와서 옷 갈아입으면 되지 이 생각이어서 반팔을 입고 왔는데 그날 아직 날짜도 기억납니다. 2월 19일 눈 오더라고요. 예. 눈이 펑펑 오고 옆자리엔 중국 사람 앉았었고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3일인가 더 있더니 신천지 기사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코로나가 빵 터지니까 제가 그때 마인드로는 나 걸렸다. 상상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제가 상상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감기가 걸렸는데 내가 한국의 최초 전파자와 비슷한 전주의 최초 전파자가 됐다. 큰일 났다.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드라마를 찍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상상 코로나, 상상 임신도 아니고 상상 코로나가 걸려서 제가 검사를 3번 받았어요. 한 번 받았는데 음성이래. 아직 믿을 수 없어. 한 번 더 받았습니다. 했는데 2주가 지나도 감기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한 번 더 받으러 갔습니다. 돈 35만 원 썼어요. 피 같은 내 돈. 네. 그렇게 35만 원 썼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제가 일을 지금 4년이 약 안 되고 이번 4월이면은 제가 딱 4년 차가 되는데 일을 하면서 제가 쉬어본 적이 처음이거든요. 한 달을 통으로 쉬어본 적이 제가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나 이번 달에는 돈이 안 들어오겠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해외 파트너들 같은 경우에 제가 들들 못 갔거든요. 네, 특히 태국인 죄송합니다. 제 태국 파트너들 혹시나 나 술러 들어간다면 죄송하지만은 제 태국 파트너들이 굉장히 머리 복잡한 걸 싫어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물건 사갔으니까 전화 한번 다시 해봐라고 하면은 속 시끄러. 속 시끄러. 막 너는 날 너무 귀찮게 해.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차라리 길에 나가가지고 쏨땀이라고 해서 한국 김밥 같은 거 있거든요. 길에 나가서 김밥 말아서 팔지 나는 복잡해서 애터미 못하겠다. 맨날 티격태격 싸우면서 애터미를 했어요. 그러면서 애터미를 했던지라 제가 한국에 와서 관리가 더 이상 안 되면은 난 이 사람들의 애터미를 다 그만둘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한 달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뭐냐면은 태국에서는 1등 서울대급 대학교를 나오면은 이제 사무직으로 들어가면은 보통 한 월급이 한 7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제 파트너는 50대. 컴퓨터 능력도 없어. 경력도 없어. 그냥 그 보석 공장에서 계속 비서만 하시던 분, 전화만 받고 커피만 타시던 분이 애터미를 통해 가지고 100만 원을 넘는 소득을 다달이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고소득 대박 받죠. 그러니까 제가 옆에 있을 때는 저한테 굉장히 퉁명스럽게 틱틱대기는 했지만은 제가 옆에 없더라도 이분은 본인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은 애터미 화장품 괜찮아. 나랑 같이 사업 한번 해보자. 사업한다는 사람이 나오면은 교육을 계속해서 시켜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옆에 있지 않아도 태국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더라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분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떠났을 때부터 400만 원, 500만 원 소득이 되고 계셨어요.
네, 그만두실까요? 제가 막 뺨을 때리고 발로 차면서 애터미 그만두라고 해도 절대 그만 안 둡니다. 그분도 저보다 말을 더 잘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계속해서 불러서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굴러가게끔 하다 보니까 저는 한 달 동안 쉬었지만은 제 평소에 나오던 돈이 그대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애터미 처음에 시작할 때요. 다들 5천, 5천 해서 이러면서 사진을 찍기는 했는데 저는 사실 속마음은 선생님만큼만 벌면 좋겠다 이 정도였어요. 동남아 살면서 300만 원 벌면은 부족한 거 없이 하고 싶은 거 어지간한 거 다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동남아 살면서 300만 원 정도만 벌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애터미를 시작을 했지만은 어느 순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다 보니까 저보다 애터미 이해 빠른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저보다 애터미 말 잘하는 분들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저는 쑥맥이어서 처음에 말을 못 걸지만은 말을 막 보는 사람마다 잡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더라 이건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소득이 되고 본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제가 손을 떼도 그분들이 스스로 계속해서 사람을 찾고 교육을 시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제 밑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이게 눈덩이 같이 불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제가 신기를 하면서 신기반기 동방신기 막 이러면서 제가 이게 진짜 연금이 되겠구나 정말 이만한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400만 원, 500만 원 됐을 때 동창회를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저희 반 1등이 전교 1등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애들 다 있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거 하고 있니? 그런 거. 예. 제가 그때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다단계를 하고 있다는 그 자격지심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와서 며칠을 잠을 못 잤습니다. 눕기만 하면은 이불을 발로 차면서 그때 그 얘기 했어야 돼. 지금 다들 그러시죠? 그러는 거 있으시죠? 소비자 만났을 때 말싸움에서 밀리면은 밤마다 잠을 못 자요, 저는.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야 됐는데 한 것처럼 그거를 아직도 제가 안 잊어먹고 있습니다. 제가 뒤끝이 좀 길어요. 네, 근데 지금 와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지금 애터미에서 소득이 1,300, 1,400이 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지금 의사를 관뒀습니다. 지금 대치동에서 학원 강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나름대로는 그때는 자격지심이 있어서 굉장히 그렇게 불행하게 생각을 했지만은 지금 와서 생각을 하니까 다른 거예요. 만약에 그 친구는 지금 여러분들 스카이캐슬 막 이런 거 보셨죠? 자식 의대 보내려고 10억짜리 아파트 팔아가지고 김주영 선생님 붙어져가지고 그 난리가 나고 애를 죽이고 막 그 난리가 날 정도로 의대 선생님 하나 만들려고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그 난리를 피우면서 의사가 됐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의전원이 있었는데 의전원 1년에 돈 1억 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력 투자, 공부 투자, 시간 투자, 노력 투자, 돈 투자 그렇게 몇십 년 동안 공부하고 인턴 레지던트 군대까지 나와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초봉으로 받는 게 페이닥터로 들어간다면 700, 800입니다. 근데 그 돈이 내가 만약에 일을 안 한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어. 내일부터 나 일 못 나가. 돈 한 푼도 안 나옵니다. 근데 애텀이라는 거는 제가 뭐 대학교를 나온 거 아니에요. 다단계 학과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대학교 4년제 다니듯이 꾸준히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를 4년 동안 했더니 의사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데 그 돈이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 나온대. 비교 불가하죠. 제가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애터미가 재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보이는 사람한테 마다 이제는 애터미 얘기를 합니다. 카페 분들한테 자꾸 애터미를 얘기를 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명함 잠깐만 놔주세요 해가지고 애터미 들어보셨어요? 하면서 주고 예.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려야겠어. 왜냐면은 저는 처음 시작했을 때 한국이 굉장히 늦은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애터미를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뭔 말만 하면 다 가입돼 있대. 근데 이 애터미라는 쇼핑몰이 저희 아시죠? 6개월에서 1년 정도 물건 안 사면은 자동으로 탈퇴가 됩니다. 그래서 가입이 돼 있다고 하는데 막상 넣어보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저는 더 좋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아예 처음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얘기를 다단계라는 인식이 있으면 뭔 얘기를 해도 안 먹혀 들어가요. 말을 듣기에는 그럴싸하게 하지만은 분명 저 안에는 숨겨진 환경이 있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뭔 얘기를 해도 안 듣습니다. 근데 이분들 한번 가입했던 사람들은 이미 애터미 물건 써봤고 애터미 물건 좋은 거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애터미 얘기를 하면은 나 거기 거 선크림 줘. 거기 거 치약 줘. 칫솔 줘.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니까 재밌더라고요. 거기다가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죽어난다고 하는 로나 코로나, 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가 왔죠. 네. 이 코로나가 오니까 저는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교보문고 서점을 갈 때마다요. 1위부터 10등 책들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위안을 해주는 책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아파야 청춘이 뭐 아플수록 청춘이 뭐 그런 책들이 있고 막 소설 나미야 자파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 서점 한번 가보세요. 1등부터 10등까지 전부 다 부업입니다. 네, 경제 관련된 책들밖에 없어요. 지금처럼 사람들이 힘들고 사람들이 투잡을 찾는 시대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도 제가 막 얘기를 막 하고 다니는데 이분들이 또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애토미는 지금이 하기가 가장 좋은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애토미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제품이 좋은 건 다 알아요.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는 요만큼 올라갔는데 다단계의 이미지는 아직 많이 안 좋습니다. 예. 그게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회사 이미지가 이렇게 좋은데 다단계 이미지까지 이렇게 좋으면요. 시작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이미 시장이 끝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회사 좋은 건 다 알아. 근데 다단계 이미지는 안 좋기 때문에 내가 애터미란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을 자꾸 제대로 설명을 해주다 보면은 나 10년 동안 물건 썼었는데 10년 동안 물건 썼었는데 이런 거는 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줬지? 난 물건 좋으니까 쿠팡에서 계속 사서 썼었는데 왜 가입해서 쓰면 캐시백 들어온다는 건 아무도 말을 안 해줬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많이 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많이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5분 정도 남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 같은 경우는 요즘에 쿠팡이나 마켓컬리 이런 거랑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이들 새롭게 여기면서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냥 아줌마가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안 했다 이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결과 저는 작년 동안에 소득이 2배가 뛰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30대들 학원 하시는 분들이 줄줄이 엮여서 나오고 여행사 하시는 분들이 줄줄이 얽혀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 팀은 사실 30대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 파트너들은 인맥이 별로 없습니다. 다들 주부분들이시라서. 그래서 저희는 단체로 다 콜드를 뜁니다. 네, 콜드를 뛰는데 처음엔 무서웠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 혀를 차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은 젊은 사람들이 사실 열심히 살면 보기 좋잖아요. 그러면서 잘 들어주시는 분들이 생기고 또 그 안에서 파트너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게 재미고 이게 잘 굴러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즐겁게 사업이 흘러가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1, 2년 동안에는 애터미를 하는 시간이 지옥이었어요. 네, 너무 힘들고 머리카락은 숭숭숭숭 빠지고 지금 아까 21살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제가 애터미 처음 시작했을 때는 30대 중반 같다는 얘기 들으면서 했었습니다. 표정이 너무 어둡고 머리가 없으니까. 근데 하다 보니까 즐겁게 하다 보니까 얼굴도 좋아지고 사람들도 제 즐거운 모습에 더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열정적이고 긍정적이고 주도적이었던 거는 물론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할 게 없어서 시작을 했고 200만 원만 보고 시작을 했고 200만 원을 보고 시작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외국어를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마인드로 시작을 했지만은 그래서 다행히 저는 해외에 버려뒀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버려뒀기 때문에 그만둘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계속 하기는 했지만은 그 시간이 지금 생각하면은 즐겁게 하고 주도적으로 하고 내가 그 시간 동안에 좀 더 나를 갈고 닦았다라면 이 시간을 확 줄여버려가지고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로나 이후에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이실수록 네, 코로나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주지를 하시고 열심히 여러분 스스로를 갈고 닦아가지고 저희 대한민국을 애터미 제국으로 한번 만들어 보게요. 네. 아유, 네. 제가 지금 심장이 지금 밖으로 떨어져가지고 뭔 얘기를 했는지 코로 들어갔는지 뭘로 들어갔는지 코로나가 코로 들어갔는지 뭘 아무도 모르겠습니다. 다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1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라임이 대가신가요? 네. 처음에 했을 때는 제가 말주변이 정말 없었습니다. 네. 제 친구들이 저를 생각할 때는 저를 절대 다단계 할 수 있는 애로 생각을 안 해요. 굉장히 조용하고 제가 몸이 굉장히 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저는 이 얘기를 4년 내내 하고 있으니까 이게 거의 언프리티 랩스타 이제 쇼미더머니 나갈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못 하신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없고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저처럼 나이가 어린 파트너분들 찾으시면 되고 본인이 어려가지고 인맥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은 찾다 본인 위에 나이가 많으신 분을 찾으면은 그분 인맥 가지고 나는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성공해야 하고요. 네, 여러분들 모두 사업을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많이 쳐주시는데요. 네, 이건노 샤르노즈 마스터님 대단하신데요.